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2% 빠져서 26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제법 빠졌는데요. 0.8%가 빠졌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거의 폭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또 한국 증시만 지독하게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증시 뭐 문제가 많은데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증시의 좀 근본적인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좀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 한국 증시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다우가 0.6% 올랐고요. 나스닥도 0.6% 이렇게 올랐습니다. S&P는 0.4% 올랐는데 S&P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거의 뭐 다우 S&P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이제 한 2%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거의 뭐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이쪽이 그래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조금 뭐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AMD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제 전날 뭐 장후 거래에서 이미 반영이 됐었는데 네, 결국에는 14% 거의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해요. 브로드컴이 어제도 1.5% 오르면서 178불인데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80불 초반이 이제 사상 최고가다 보니까 반도체 지금 주식 중에서는 제일 먼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6% 올랐고요. KLA가 4% 이렇게 올랐고요. 램 리서치도 5%. 그래서 뭐 반도체 주식 좋았고요. 반면에 뭐 좀 안 좋은 섹터는 에너지 섹터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엑선모빌, 쉐브론이 1%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뭐 미국 증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건데 사실 오늘 보면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머니무브가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워낙 미국으로 이제 쏠려 있던 그런 글로벌 자금이 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달러 약세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살짝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 달러 약세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도 좀 강하죠. 원화가 좀 강해져 가지고 지금 131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환율도 최근 들어가지는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머니무브가 일어나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2.5%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해서 39,800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시 4만 선을 회복하기 직전까지 올라왔고요. 특히 놀라운 거는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상해가 2.6% 그리고 CSI 300 지수는 4%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 보시면 그 2700대 며칠 전만 해도 2700대 이렇게 살짝 깨기도 했었죠. 2600대도 이렇게 갔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3000 지금 80선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니까요. 거의 15% 상해 지수 기준으로 15%가 거의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크게 꺼내 들었죠. 미국이 금리 내리는 것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0.5%를 내리자마자 아주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 선진화를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공산주의 국가답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는 참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 오히려 자본시장의 이런
성숙도, 어떤 선진화 이런 것들은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IPO 같은 경우도 이제 자제를 하면서 주식의 공급은 줄이고, 네, 이렇게 수요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잘 피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상하이 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식이 마오타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주식인데, 자사주 매입소각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마오타이가 여태까지 자사주 매입소각을 한 적이 없대요. 네, 보니까 23년, 상장한 지가 23년이 됐는데, 23년 상장 이래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참, 중국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나라, 회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증시의 반등은 좀 심상치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약간 미국식으로 이렇게 좀 진짜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는 그런 방향이라서 계속해서 잘 된다고 하면 중국 증시가 다시 좀 제대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증시가 뭐 중국, 이렇게 일본,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참, 코스피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빠진다는 게 참, 네, 정말 한국 증시만 지금 죽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투자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지금 다 문제다. 뭐 상법 개정도 빨리 돼야 되고, 이 지금 중복 상장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밸류업 같은 경우도 저번에 지수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빠지지를 않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좀 두산 바켓이라던가 막 NC소프트, 뭐 DB 하이텍 뭐 이런 종목이 오히려 밸류업 지수에 막 들어가 있고, 도대체가 진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증시 이렇게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어, 오늘 뭐 주요 종목 중에서 보시면 특히 좀 많이 하락했던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하락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이 6도 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증시 안 좋을 때 많이 올라오면서 선방을 했던 주식인데, 오늘은 이렇게 또 크게 빠지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상당히 많이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서 110만 원을 고점으로 이게 다시 꺾일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오늘 하락이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는데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5% 상승을 해서 네, 31만 원 이 정도에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이라서 저번에 LG화학의 이제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주주 가치 훼손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식이 계속해서 종목이 늘어난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인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들도 새로운 회사의 주식도 다 받는 거니까 뭐 그래도 LG화학 같은 그런 거보다는 낫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서 오히려 좀 종목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분할이 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주주는 하나만 상장돼 있는데 뭐 삼성이라던가 SK라던가 현대 뭐 이런 한화 이런 데에는 뭐 상장돼 있는 종목이 정말 뭐 10개도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투자가 분산이 되고 주주 가치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오늘 우리 증시에서 그나마 조금 좋았던 거는 SK 하이닉스랑 KB금융 정도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업 지수에서 빠졌는데 좀 이해는 안 가죠. 어쨌든 KB금융은 그래도 이런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 같은 거를 잘 할 거로 그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밸류업 지수에서 빠졌다고 해도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올랐던 게 돋보였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주주 가치는 상당히 안 좋기는 하지만은 워낙 경쟁력이 좀 좋은 회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HBM 이쪽에서는 뭐 세계 1위 기업이 맞으니까요. 지금 시총이 130조 대 이 정도라서 마이크론보다 싸죠 지금. 네. 근데 확실히 뭐 하이닉스가 기술력이나 어떤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크고 좋은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단지 이제 주주 가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주식의 이런 상승 가능성은 그래도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2,600억 산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거의 하이닉스 산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매수를 아마 빼면 외국인이 거의 매수를 안 했던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500원 빠지면서 여전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지금 그 미국의 이런 달러 약세로 조금 어떻게 보면 머니 무브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지금 기회를 참 그대로 또 날려버리고 있는 그런 한국 증시라서 안타깝습니다. 네. 참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한국 증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의 뭐 며칠 만에 15%, 20%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상당히 다시 뭐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버리는, 플러스로 이렇게 수익률이 전환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좀 반등도 잘 나오고, 그래서 어, 한국 증시보다도 지금 오히려 중국 증시가 나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연초 대비로 지금 체크를 잠깐 해봐도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오늘 또 돌아섰는데, 네, 상해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죠. 네, 올해 이제 중국 증시도 플러스 3.5%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증시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꼴찌가 됐네요. 네,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꼴찌는 아니라고 이제 중국 증시를 놀리고 있었는데, 중국 증시보다는 낫다 그랬는데 이제 중국 증시보다도 못한 그런 증시가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네요.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